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영광교회 정무성 목사님의 찬양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파이낸셜 플래너 이혜영님을 모시고 라디오 톡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결혼 어떤 남자와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이혜영님. 안녕하세요,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로 집에 가족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제목 참 좋아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그런 제목이라서 반가웠습니다. 소리가 뭔가 좀 좋지 않나요? 그래서 해야 됩시다. 그래서 제가 보기 이혜영 씨도 참 좋은 남편분을 만나셔서 결혼을 했다는 느낌이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께서 그 사회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남편분의 내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열심히 일도 하고 계신데 혜영 씨가 결혼하신 그 남편분은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을 하셨나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도 저희 남편 못 보셨는데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래 걸렸어요, 저렇게 만드는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처음엔 저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되게 많이 변했고 네. 특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네. 솔직히 말하면 변했는지 아니면 제가 못 본 면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참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뿐이 아니라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네. 특히 요리를 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먹고 싶은지 살피고 찾아서 물어보고 아니면 제가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죠. 일을 하고 오면 네. 밥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나가려면 요새는 식당 문 연대도 없고 먹기도 맞아요. 번잡스러우니까 내일 나간다 그러면 도시락 준비 다 해주십니다. 좋으시네요. 청소는 누가 하시나요? 청소도 저희 남편이 합니다. 예.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점에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재밌는 얘기는요. 저희 남편하고 저는 3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오, 대단하시다. 제가 이 얘기하려면 한 일주일 밤새고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이라는 거를 믿게 됐죠. 저희 남편 덕분에. 필연이겠죠. 예. 그래서 네. 결혼이라는 거 요즘에는 할까 말까 뭐 또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결혼이 인연이라는 생각 저희 남편 보면서 저 보면서 참 많이 해요.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약간 디테일하게. 이제 성당에서 어느 네. 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남녀를 소개시켜주는 게 이제 또 어른들의 의무고 또 그 기쁨이다 보니까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많아서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몇 살 때였어요? 26살이었죠. 네. 적당한 나이네요. 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계획이 많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럴 계획으로 이제 캐나다에 왔었는데 딱 봤는데 저희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저 딱 보고 본인도 제가 이상형이 아니었대요. 네. 그런데 2번 만나고 3번째 만나고 결혼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3번째.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실 한국에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고 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거 아닌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랬는데 결론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3번을 만났든 100번을 만났든 그 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3번을 만나서 그 강력한 이끌림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얘긴데 남편분이 어떤 이끌림에 그 프로포즈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프로포즈 했을 때 당시에는 안 했어요. 답을 안 했고 네. 왜냐하면 3번 만나고 결혼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왜 결혼을 자기랑 하는 거를 바로 대답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서로 모르지 않느냐 정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계속
한동안 편지를 보냈어요. 손편지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가 궁금하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가족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보내줬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 그랬고 저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였지만 저는 이제 하고 싶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결혼은 안 한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하고 달랐던 게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막 잘 보이려고 그러고 긴장하고 좋은 방향이겠죠. 막 그랬는데 저희 지금 그 남편 프란치스코예요.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뭐 엄청 편안했어요. 한국 분이시죠? 네, 한국 분이에요. 아, 예, 딱 만났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아니면 내가 이거 먹기 싫다, 이거 먹고 싶다, 아니면 제가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술을 한 번도 못 마셨어요. 술을 어디서 파는지 몰랐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유학생으로 왔는데 술을 이제 못 마시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가기 얼마 전에 술 좋아하느냐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술 좋아하냐 그래서 제가 나 없어서 못 마셨는데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거를 너무 좋게 본 거예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왜냐면 본인이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마 공통점을 찾다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또 엄청 술을 마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나서 두 번째 술 만나 엄청 마시고 엄청 마셨죠. 예, 세 번째 날 프로포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살면서 힘든 일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았고 물론 다 그렇겠지만은 아이들 또 시부모님 또 저희 아버님 좀 오래 아프셨고 그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많이 줬고 기다려줬고. 그러면은 한 그랬네요. 개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그 님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네. 남이 되잖아요. 네네. 제 같은 경우는 남편이 참 좋은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항상 남의 편이더라고.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혜영 씨는 남편이 항상 혜영 씨 편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었고요.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한 판단을 자기가 제3자로서 해줘야 된다고. 뭐 시부모님과의 갈등과의 사이에서? 여러 어떤 관계, 경우에? 제가 밖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아, 아니면 네. 시부모님 관계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시부모님은 또 얘기가 좀 다른 게요. 그 본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침묵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어려웠고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서 어떤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를 하면 항상 남의 편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가 듣기에는 무척 서운한 거죠. 그렇죠. 예, 무조건 내 편 듣거나 아니면 같이 열을 내거나 같이 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아, 예, 우선 욕해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제가 좀 가라앉으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기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기운 있게 네. 활기 있게 일을 하는가 봐요. 네.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그 장점요, 뭐 요리예요. 우선은 정말 음식을 정성스럽게. 요리보다는 마음이겠죠. 남편이 그렇죠. 예, 그 상대를 위해서 네네. 배려하고 헌신하는 그 네네. 마음이 이제 요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개인적이고 네. 자기밖에 모르고 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인생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남을 진짜 배려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생각도 해요. 자존감이 좀 있는 사람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그 마음이 전달돼서 와이프가 됐건 아이들이 됐건 이웃이 됐건 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된다면 정말 주변이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저씨가 키가 작아요. 네. 근데 내가 앞에서 대놓고 쇼다리 이래도 화를 안 내요. 근데 그런 게 좋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게 왜냐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다리 짧은 거보다 더 훌륭한 게 많으시고 장점이 많으신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편해요. 예를 들어 뭐, 너 다리 짧아 이러면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삐지고 이러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죠? 네. 야, 너 바보야 이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 인생이 안 피곤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97년도에 했으니까는 24년, 5년 결혼 되나요? 엄청 빨리 했네요. 아, 뭐. 97년도? 예, 97년도.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성공적인 네.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이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께 이런 남자 꼭 붙잡아라 라고 네. 말하고 싶은 남자는 어떤 남자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몇 번 한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처음 아니. 한 거라 어떤 통계를 낼 수도 없고 제 경험에 네. 근데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네. 어차피 사람이 저도 요즘에 그 생각 많이 하는데 너무 약하구나. 저 자신이 너무 약하구나.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나의 연륜으로서 너무 약하다. 그런데 그걸 남편이 많은 부분을 보충을 해줘요. 남편 없으면 힘들죠 진짜. 네, 많은 보충을 네. 해줘요. 그래서 그걸 또 허락하는 제 모습도 고마운 거죠. 옛날 같으면은 정말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그젠플. 네, 예를 예를 들면 쇼핑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돌아다니면서 뭐 사는 것도 싫고 진짜요? 고르는 것도 저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을 3번 만나고 농담이고요. 예,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쇼핑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시계가 필요한데 라고 얘기하면요, 가격이 얼마대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고 본인이 쇼핑을 해요. 특히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 네. 쇼핑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마존이랑 다른 쇼핑을 비교를 하고 가격 비교를 하고 사이즈 비교를 하고 해가지고 이거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너무 좋은 그 아내 같은 너무 남편을 고맙죠. 네. 만나셨네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색깔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둡네, 밝네라고 그냥 지나는 말로. 예. 저는 뭐 또 별로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니야. 그냥 또 차거든요. 근데 그래? 그럼 바로 또 리턴을 하고 바로 수정을 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떡하지? 이 고마운 걸. 진짜 남편이 너무 고맙게 하시네. 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를 웬만하면 줄여주려고 물신양면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뭘 해줘야 되나, 저도 더 애쓰게 되는 거죠. 지금 몇 년 사신 거예요? 20 몇 년 사신 거예요? 그동안 안 그랬어요. 작년부터 이래요. 뭐 무슨 모략을 먹였나요? 제가 따로 일을 하다가 저희 네.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먹고 살기 어렵겠네. 그리고 앞으로 한 5, 6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앞으로 다른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저희 남편한테 상의를 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아마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안 가진 면을 이 친구가 갖고 있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니까 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보통 제가 혜영 씨를 보니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피드백이 좋아요. 사람들이 되게 안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액션이 스피드하고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하여튼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이상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20살 때는 이상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정말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잘해주고 네. 막 이런 사람을 그때는 케미칼이겠죠.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잠깐 네. 만나면 네. 뭐 학교 선배가 됐던 직장에서 네. 만나는 사람. 그래서 네. 괜찮다. 그런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면 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백송이 꽃을 선물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뻑 가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예, 그리고 이상형이라는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은. 네. 얼떨결에 결혼을 하고 나니 이상형이라는 게 이런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20몇 년 동안 해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네네. 남편이 이상형이 아니었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남편이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못생겼어요? 우리 남편 잘생긴 편도 아니고요. 네. 뭐 키가 뭐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지만 뭐 그런 네. 거. 그다음에 네. 좀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들 있죠. 예.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고 그 네. 성실한 모습은 있지만 네. 자 뭐 세 번째 결혼하자고 할 때는 굉장히 놀랬죠. 그래요. 그런 분이 맞아요. 결혼을 하자고 얘기한 게 맞아요. 그거 자체가 충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고 참 그때 당시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솔직히. 나이가 어리니까. 예, 어린 것도 예. 있었고 제가 저 나름대로 계획했던 게 한 5년 걸리는 일이라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차에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맞아.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저보고 아가씨 결혼 언제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속으로 저 남자 좀 미쳤나? 정신이 그럴 수 아니네. 있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내가 좀 마음에 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지만 근데 우리 아저씨 성격이 남하고 말을 안 섞는 성격이에요. 남하고 말을 안 해요. 네, 저희 남편은 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그렇죠. 하더라고. 내가 편했나 보지. 네, 예. 저희 남편도 누가 그렇게 막 사교적이거나 예, 많은 전혀 대화를 아니에요. 하거나 예. 한번 알면 오래오래 평생을 맞아요. 가는데 네, 누구하고 말 트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네. 나한테는 그렇게 뭐 쉽게 막 그런 걸 그런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을 막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수명이라는 게 지금 길어져서 100살, 110살까지 얘기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60년. 물론 하느님께서 주관하는 일이죠. 살고 죽고는. 맞아요. 네, 결혼도 그렇죠 사실은. 네,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핸들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이 하루가 됐건 남아있는 기간이 60년이 됐건 하루하루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좋은 관계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저희가 계획을 했던 안 했던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극복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를 의논할 사람이 있다는 거. 맞아. 그게 행복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은 큰일이 있겠지만 또 얘기하고 풀어나가고 중간에서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툼도 있겠지만. 다툼도 많겠지요. 있겠지만. 네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음. 제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 생각하는 거랑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생각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분이 지금 몇 분이세요? 아들 둘이에요. 딸이 없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하고 그냥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고 네. 사랑스러운 애들로 자라는 거지. 네. 그냥 그 음식을 요즘 뭐 한국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일으키는 건데 이 애들한테 그냥 밥만 주면 그게 키우는 게 아니래요. 네. 그 사랑의 밥 있잖아. 네. 그런 거를 줘야 된대요. 마음속의 음식, 마음의 음식. 그냥 정말 그냥 저스트 음식이 아니라. 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애들도 사랑하는 법을 알고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그건 다 부모한테서부터 오는 거라. 네. 예, 부모가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달리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너 이렇게 너 저렇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생활을 할 때 자녀들한테 그게 리플렉션 돼가지고 애들도 그렇게 큰다고. 네. 그거는 뭐 상식이죠. 예, 상식이죠. 그죠. 실제 실행을 못해서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굉장히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이 이래. 뭐 결혼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되지. 네네. 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누가 이혼하고 싶어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좀 솔직히 좀
결혼해서 지금 저희가 이미 20년, 30년을 음. 살았을 때는 뭐 이혼을 한 번 정도 안 꿈꿔본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뭐 한 안 꿈꾸는 사람이 뭐 0.1%나 있을까?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있지만 뭐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아니라. 네. 뭐 나는 하고 싶어도 음. 하나님이 못하게 음.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데 음. 그래도 좀 맞춰 나가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서로에 대한 뭐 그걸 뭐 심파스라가 동정 네. 동정심 뭐 물론 뭐 우리가 뭐 상대를 동정한다면 웃기지만은 아 그래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네. 상대를 바라보면 그래도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래도 좋은 남편을 뭐 물론 딸일 경우에는 좋은 사위, 네. 아들일 경우에는 좋은 며느리. 네. 그거를 엄마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리코멘드 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리코멘드 해주고 싶으세요? 부부 관계나 뭐 부모 자식 관계나 아니면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친구라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근데 부부라는 거는 특별히 더 많은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런 정말 많은 그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같이 그냥 한 60살, 70살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런가 그냥 내가 운이 좋으네 안 좋으네 이러고 뭐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오래 살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거를 정립을 매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친구를 뭐 남편하고 와이프가 좀 다른 얘기겠지만 우선은 본인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것이 어떤 관계가 됐건 제가 조 기자님하고도 관계에서 정도껏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연습이 되고 한다면 남편하고 관계는 물론 이제 관계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보니 자식의 관계 뭐 친인척 아니면은 뭐 남편을 통한 친구 제 친구를 통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족들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게 엉켜 있긴 하지만 남편을 만난다는 거 와이프를 만난다는 건 신의 축복이고 그거를 꼭 믿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결혼이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빠진다는 거죠. 친구를 통해서도 성장을 하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제자를 만나서도 사람이 성장을 하지요.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거. 근데 부부는 24시간을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져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식을 통해서건 자식이 없어서건 부부라는 관계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그 관계가 좋다라는 거는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같이 겪고 지나가고 넘어갈 때 영광이 오는 것처럼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아프리카를 가든 우리가 오지를 가든 남극을 가든 아니면 여기서 정말 비즈니스 같이 하다 쫄딱 망하든 망해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파이널리. 예, 뭐 좀 시골 가가지고 둘이 또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둘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게 내가 성장하는 기회고 너가 성장하는 기회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근데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부를 도와줄 그럴 우리가 의무도 있고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정말 500명, 1000명이 필요하다는 게 아프리카 어떤 속담에 있는데 부부가 성장하는데도 정말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사자 자체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고 믿고 남편이 보기 싫으면 내가 왜 보기 싫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라는 거를 자성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라는 관계가 하느님이 준 가장 강력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도구이고 기회라는 그 생각을 갖는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좀 더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신중하게 여자를 골라야겠죠. 네. 근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네. 그게 문제인데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TV 프로 한국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장애인 부부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남편분은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네. 와이프는 신체적으로 약간 좀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뭐 손 여기 뭐 컴퓨터 해서 점자로 가는 그 기계를 활용도 하기도 하고 이 손으로 모스크처럼 두드리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러는데 아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너무 반성했습니다. 정상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이제 성교에서 두 분이 만났는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게 그분들이 문명의 이기를 많이 컴퓨터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점자를 하고 그런 혜택을 또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항상 나가고 와이프를 만지고 갑니다. 언니 촉각만 살아 있으니까 네네. 만지고 가는데 그래 만질 때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남편은 왜 아내를 만지나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만지면 안정감을 느끼고 네. 자기가 아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네네. 나를 지켜주는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네. 와이프는 뭐 말도 하고 뭐 청각 시각은 전혀 프로블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또 물었어요. 아나운서가 네. 남편이 와서 일하다가 와서 만지고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냐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교감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온이 뭐 손가락을 통해서 그런 거지만 아, 정상인보다도 저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장애가 있든 그럼요. 뭐 뱅크럽시를 하든 그럼요. 그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참 행복한 네. 부부를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봐야겠네요. 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예, 같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직 근데 그분이 막 시를 쓰는데도 시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 적어놨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정상인들보다도 더 많은 네네. 가능성을 갖고 있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던데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네. 있을 때 이제 그래도 항상 언제나 사람이 먼저. 그럼요. 예. 예를 들어 막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막 까칠하게 굴거나 네. 아내를 뭐 피곤하게 한다든가 네네. 남의 아픔을 뭐 보고도 전혀 뭐 공감을 못 그렇죠. 해준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 그럼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진짜 편하고 착한 사람. 맞아. 물론 그 착함이 네. 때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장점과 단점은 따로 있지 않고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 나 너무 효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네. 그 효자가 정말 나한테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결혼했는데 그 착함 때문에 막 나가서 돈 빌려주고 못 받아오고 맞잖아요. 예, 예, 예. 막 심지어는 집 팔았는데 집 올랐다고 집 돌려달라 하면 그냥 돌려주고 막 이런 짓을 하면 네. 너무 착해서 또 그게 상대로서는 살기가 좀 힘든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로서 권위도 있고 신의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또 경제적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 신의를 지키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네. 와이프 모르게 돈을 융통한다는 거.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부부가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 보니까 그 부부를 같이 제가 처음에 이니셜 미팅을 할 때 같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5년 후에 은퇴할지 10년 후에 뭘 할지 이런 계획들을 잡을 때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처음엔 그렇지만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어서 다음번부터는 이제 관심 있는 분하고 팔로우업을 하지만 와이프 모르게 돈을 융통하는 거 이런 거는 신의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지 그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만저만해서 누가 돈을 빌려달래 라고 해서 와이프랑 남편이랑 상의한 경우에는 돈을 뜯기지 않고요. 맞아요. 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요. 돈을 뜯기지도 맞아요.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요. 와이프한테 모르게 빌려줘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이 부부의 신의를 깨는 사람이죠. 그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맞아요.
예, 내가 1,000불을 누구한테 줄 수 있으면 주면 되는데요. 빌려달라는 얘기는 아니면 10,000불, 뭐 10만 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실 그런 남편이랑요, 정말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거는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단판을 지어야 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분이 재산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이 모든 거를 다 하고 네. 그냥 생활비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남편이 뭐 이러든 저러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네, 뭐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혜영 씨처럼 진작에 그런 걸 알았으면 네, 네, 부여잡고 네, 네. 절대 돈 못 빌려주게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건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뭐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반성하시고. 예. 결혼할 때는 결혼을 했으면 네. 경제적인 돈을 뭐 쓰고 할 때 네. 항상 서로의 동의하에 네, 네. 큰 돈, 잔잔한 돈은 말고 그렇죠. 큰 돈은 꼭 서로의 동의하에 그럼요. 누구를 빌려주거나 네, 네. 뭐 집을 사거나 네, 이렇게 네. 해야 되지 동의 없이 네. 그거 아니죠. 남편 혼자 했다가는 그렇죠. 결과가 그닥 좋지 않은 예, 결과가 예. 나오니까 네. 그거는 정말 서로가 맞아요. 유념을 해야 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혜영 씨 말로는 편안한 남자, 네. 그 다음에 아내를 정말 배려해서 요리까지 해줄 수 있는 남자, 청소도 해주는 남자면 더 좋겠죠. 네, 네. 애도 키워주는 남자면 더 좋겠죠. 협력하에 네. 자기가 잘하는 게 일단 있더라고요. 첫째는 편안한 남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옆에 있을 때 네. 뭐 까다롭게 굴지 않고 그렇죠. 항상 나를 배려해주는 남자. 네. 물론 경제적인 거는 정말 그래도 돈 끌어가지는 않을 정도의 상황을 베이지컬리 깔고 그걸 기본적인 전제로. 돈을 꿀 수도 있어요. 아, 기사님. 진짜요? 근데 살다 보면요, 네. 안 그러겠지만은 꿀 때 있거든요. 근데 꾸는 네. 것도 상의하에 꾸세요. 누구 집 가서 돈 줄 곳에 가서 두 분이 가서 물어보면 덜 슬프잖아요. 안 꺼줘도. 아니 그런 게 있잖아. 아니 이런 거 너무 돈에 막 찌달려서 힘들게 살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겠어요. 어렵죠. 요즘. 그러니까 예, 이제 맞아요.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네네. 예. 되는 걸 어. 전제하에 네. 배려 있고 편안한 네. 남자. 맞아요. 네, 예.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그렇죠. 남자. 네. 그것만 있으면 뭐 돈이란 것도 솔직히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맞아요. 따라와야 되니까. 예예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라는 거는 우리 생각에서 그냥 지우고 네네. 그냥 일단은 좋은 남자.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첫째는 편안한 남자, 네네. 배려심 있는 남자. 네. 네. 그걸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아, 지났네요.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나요? 오늘 토론토 한인 기독교 방송 라디오 톡톡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조였습니다.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30분이 이거를 끝나. 끝내고 이걸 끝내고 이제 우리가 이걸 끄고 내가 이제 편집을 좀